안녕하세요. 독서지향 233회 원포인트 레슨을 맡은 네오비 89기 이지욱입니다. 이 책의 저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의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요. 이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를 역임하다가 현재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오셨고, 주된 연구 및 강의 분야로는 내면 소통, 명상, 마음 근력 향상 훈련, 소통 능력, 회복 탄력성, 대인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와 토론, 설득과 리더십 등으로 다양합니다. 저서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책을 포함해서 여러 권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저서는 이제 내면 소통이라는 책입니다.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은 이게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사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예, 책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약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근력의 핵심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나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고개 한번 돌려 나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텅 빈 평온함과 온전한 자유가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뇌과학, 내면 소통과 명상, 편도체 안정화,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여기 책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내면 소통이라는 단어가 보통 소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타자와의 소통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자기 자신과의 내면 소통이라는 개념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책이 좀 두껍고 읽기가 어려운데 저자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이제 내면 소통과 명상 관련해서 꾸준하게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고,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라이브 강의로 생생하게 저자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구독 중이고요. 저는 이제 그 수면 유도 명상 통해서 컨텐츠가 20분 내외로 짧은데 끝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맨날 잠에 먼저 빠지더라고요. 예. 차례는 책의 목차대로 진행하고요. 이제 프롤로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부분은 프롤로그에 모두 축약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그 회복 탄력성은 소통 능력과 진정한 행복감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 능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과 존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호감과 신뢰를 주고받는 능력이며, 이는 설득력과 리더십의 바탕이 됩니다. 그 저자는 소통 능력이 마음 근력의 기초라고 하면서 소통 능력이 상상하기 위해서 긍정적 정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논지입니다. 여기서 긍정적 정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MPFC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활성화가 연관이 깊은 것이 깊은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얻어지는 것이고, 나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에는 자기 용서, 자기 수용, 자기 존중이 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 용서, 타인 수용, 타인 존중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감은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되고, 이와 상반돼서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부정적 정서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의 핵심은 자기 자신과 긍정적이고 내면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이제 회복 탄력성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단어의 정의는 함축적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힘, 마음 근력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공이 떨어지면 다시 튀어오르듯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고, 내려가야 올라가고, 싸워야 친해지고, 비가 와야 땅이 굳고, 앓고 나야 건강해지듯이 모두가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향상 가능하다고 하고, 더불어서 저자는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책에서 나온 에이미 멀린스.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 뼈가 없는 선천적 기형이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활약 분야는 모델, 영화 배우, 달리기 선수, 의류 디자이너, 동기부여 강사, 댄스 등 그녀의 도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이제 목함질의 피해자인 이제 군 부사관들 격려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온 저자로 유명한 해리포터 그 저자로 조앤 롤링, 그리고 안데르센이 있고, 이외에 이건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이클 조던도 제가 찾아서 추가했습니다.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 20여 번은 꼭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다. 본인의 성공의 이유를 거듭되는 실패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노력파였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는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다 부분에서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와이 군도 중에서 이제 북서쪽 끝 둘레가 50km 좀 되고 인구는 3만 명 내외에 불과한 섬이라고 합니다. 카우아이 섬에서 1955년부터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전수조사를 해서 40여 년간 진행한 종단 연구로, 연구 주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가였습니다. 자료 분석에 주도적 역할을 한 에미 워너 교수가 이제 고위험군 201명 중에서 문제 행동이 없는 72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아이들을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 한 명쯤은 있었다는 것으로 인간관계를 통한 강한 회복성으로 꿋꿋하게 바르게 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얼마인가? 저도 이거 해봤는데요. 저 2번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좀 안 좋게 나왔다가 두 번째는 조금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안 해보신 대표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복 탄력성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 이와 관련한 실험 내용이 나오는데요. 컴퓨터 모니터에 M과 W 알파벳이 0.1초간 제시가 되고 그 알파벳마다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실험 방법인데, 거기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잘은 보이지 않는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주황색 부분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회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큰 진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과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인지신경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정답률은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 2배 이상 높았지만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배 이상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나 역경을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인한 소심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의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뇌가 높은 수준의 긍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로서 뒷셈 미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 졸업생 141명으로 대상으로 30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분석 대상이 된 사진 중에서 50명의 졸업생이 그 왼쪽 사진 위쪽에 사진과 같이 눈꼬리의 근육이 수축되는 반달 모양의 환한 뒷셈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 주인공들이 각각 27세, 43세, 52세가 되는 해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50명의 뒷셈 미소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높은 결혼생활 만족도와 평균 소득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로는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데요. 자기조절 능력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감정 조절력과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는 충동 통제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원인 분석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조절 능력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통제하는 능력인데, 이를 메타인지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정서지능 EQ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는 높은 자기 분야의 지능과 더불어서 높은 자기 이해 지능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자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고 조절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인 인성지능 또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소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지능은 다른 지능들을 발휘를 돕는 지능의 지능으로 메타지능이라고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긍정적 정서 향상의 효과로, 긍정적 정서는 이제 뇌의 도파민 레벨을 올려줌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긍정적 정서는 진취적 성향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 정서는 이제 보수적인 성향으로 늘 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정서와 행복감이 생각의 폭이 넓고 깊고 빨라지며 창의력과 상상력도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참지 말고 즐겨라. 이 부분에서는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인 마시멜로 테스트가 나오는데요. 실험 내용은 4세 정도 되는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탁자 위에는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이가 혼자 있는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릴 경우 하나 더 주는 실험이었는데요. 끝까지 먹지 않고 버틴 이 아이들이 훗날에 더 큰 학업 성취나 업무 성취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와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성장 동기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 마시멜로 테스트의 경우에는 충동 통제력, 즉 성장 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자는 현재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이 아이들을 오히려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부 자체의 즐거움인 지적 유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결핍, 성장 동기를 적절히 자극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라. 스토리텔링의 ABC인데요. 그 저자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A, B, C, D, E까지 나와 있고요. 각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스토리텔링의 습관 형성 연습으로 첫 번째로 가장 기분 나빴던 일을 하나 생각해내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이 기분 나쁘게 됐던 이유를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에 따라 내가 했던 행동의 말, 그리고 결과를 적고, 네 번째, 내가 기분 나빠해야 할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 등등 스스로를 반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활력을 찾습니다. 흔히 어떤 사건이나 사람으로 인해 분노나 좌절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노나 좌절의 근원은 해석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인 분석력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의 능력인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낙관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반대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상대의 호감을 끌어내는 것이 이제 소통 능력인데요. 소통에는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메시지 전달 기능을 하는 보고적 말하기와 관계 형성 및 유지 기능을 하는 관계적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소통 능력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 소통이고, 이 소통이 공감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공감을 위해서는 이제 꼭 필요한 능력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역지사지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MPFC라는 전전두 피질의 부위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 또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공감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도 그 내면 소통 그 영상에서 제가 퍼온 거고요. 전전두 피질과 이제 편도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안정화시키고 전전두 피질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편도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제 저절로 작동하는 자율신경계의 일부로서 심장 박동이나 장운동, 호흡 등이 이에 포함되고, 전전두 피질의 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면은 크게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회복 탄력성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몸을 편안하게 해야지 편도체를 안정시킬 수 있고, 자기 반성 그리고 명상과 같이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자아 확장력은 세상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신체의 다른 기관과는 달리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뇌 발달에 있어서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모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고 자라야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여기서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택했고요. 두 가지 습관으로 감사하기와 운동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정성 증진 훈련 방법 중에 최고의 효과로 입증된 것이 운동하기보다는 감사하기 훈련이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감사일기를 3주간 매일 쓰면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의 효과로는 이제 긍정적 감정과 자존감 확립, 그리고 감정 조절 기능 강화, 뇌 기능 향상,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적당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되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등 골고루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운동을 할수록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이 뇌 속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 존 레티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은 높이고 충동성은 낮춰 우울증 치료제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새로운 뇌 신경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뇌 신경이 감소한다는 그간의 통념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령에 따른 행복감에 대한 그래프로 저자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였습니다. 파란색 점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고, 노란색 점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 뭐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데, 뭐 데이터 상으로 명확하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프 보시면 50대 내외가 가장 저점인데요. 그 이후로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서 신체가 건강할 경우에 한해서라고 하고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는 이제 독서지향의 각종 이제 모임 활동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 향상 및 신체적 건강까지 두루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모두가 이 그래프처럼 행복이 우상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